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이른바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다음 달에 미국 금리 인하 시작은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들썩이는 집값과 1,896조 원을 찍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금리 인하가 국내외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23일에 열렸잖아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전 세계 이목이 정말 집중됐었는데 실제로 네. 어떻게 그 발언이 나온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다음번 미국 연준 FOMC가 9월달에 열리는데 네.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인하를 하면 얼마나 하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부분인데 그랬었죠. 네. 역시 여우같이 네? 언제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얼마 인하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네. 다만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냉각됐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이제 연준의 목표치가 PCE 기준으로 2%거든요. 네. 그러니까 2%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땡입니다. 네,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between the line이라고 행간을 읽어야 되거든요. Between the lines.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파월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런 발언을 한 거고 네. 사실상은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미국 중서부의 시골 휴양지 그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이라는 데서 열리는 거잖아요. 해마다. 네. 여기 우리의 그 한은의 신성환 금통위원도 참석했었다고 보도가 됐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어떤 얘기를 이제 끝나고 나서 했는지도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네. 그 실업률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경기 침체 결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이제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구직 활동하는 사람이 갑자기 밀려들면 실업률이 확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 후자 쪽으로 이제 파월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의 조건 중에 하나인 고용 시장을 연준은 조건이 그렇게 충족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업률에 대한 이제 파월의 시각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다. 이런 거를 약간 뉘앙스를 주는 거죠. 뭐 네.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잭슨홀 미팅에는 해마다 그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 뭐 국제기구 수장, 뭐 석학들이 다 모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세계 주요국들도 일제히 강력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글로벌 긴축 시대에 이제 끝이 왔다고 봐도 될런지 궁금해요, 실장님. 끝은 온 것 같고요. 네. 일단 먼저 올렸던 건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네. 최근에 영국의 중앙은행까지 올렸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런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였고요. 네. 이제 영국 중앙은행을 영란은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된 용어 같은데, 네, 네.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있고 이 사람 거기 영란은행 총재가 앤드류 베일리. 네. 연설을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를 처음으로 내렸는데 추가 인하 계획이 있다 올해 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는 영국의 기준금리죠. 네, 미국이 네. 아니고 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올리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겸 네. ECB 정책위원. 네, 네.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죠. 네. 와서 한 얘기는 9월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졌다.
네. 얘네들도 하겠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겸 ECB 정책위원인 마리우 센테누 네. 총재도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지표를 감안하면 9월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네. 역시 얘네 얘기입니다. 미국 네.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ECB는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요. 네. 예, 6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죠. 4.5에서 4.25%로 네. 이제 크리스틴 리가르드 라가르드 ECB 총재인데 네. 이름이 어렵네요. 예, 9월 인하 가능성을 또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네 나라도. 자기네 나라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연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압박이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했고 네. 거기서 헤게모니를 가졌던 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통화정책의 어떤 금리 인하 기조 이거는 연준이 뺏겼거든요. 다른 유럽의 국가들한테 뺏겼으니까 네. 그런 쪽에 좀 압박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준도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2년 전에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강력한 그 긴축 의지를 천명했었는데 이제 거의 한 2년 만에 이번에 좀 뭔가 좀 바뀐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은 이제 결정이 된 거고 관건은 어느 정도의 인하 폭인 것인가가 이제 시장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0.25%씩 점진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0.5% 포인트 한 번에 크게 좀 단행을 하냐 빅컷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실장님? 보통 이제 금리를 변동할 때는 0.25가 기준이 되고요. 네. 그런 이제 요번에 만약에 5.5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5.25로 떨어지면 0.25 그걸 스몰컷이라고 하고 네. 0.25 곱하기 2 그러니까 0.5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빅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5.5에서 5까지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9월 금리 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 동의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네. 0.5 가능성은 그러니까 빅컷의 가능성은 한 36% 정도 시장에서 보기에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페드워치라는 그런 이제 선물 거래소 보면은 네. 미국 정책 금리를 가지고 이게 상품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0.25 내릴 가능성이 한 64%. 그러니까 그렇게 퍼센트로 아예 시장에서는, 나오나 보죠. 예, 확률은 0.25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9월 18일에 얘네가 이제 FMC가 있고 네. 그다음에 11월 7일에 있고 11월 24일에 이렇게 올해 3번이 남았는데 네. 11월하고 12월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급진적입니다. 그러니까 11월 같은 경우는 4.75 가능성을 47%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가장 높은 건데 그러면은 지금 5.5에서 4.75면은 0.75 그렇죠. 그러니까 9월 달에 0.25 인하를 하고 네. 4.75까지 0.5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걸 11월에 때린다는 이런 시장의 시각. 네. 또 그게 47%라고요? 예, 그리고 0.25밖에 안 내릴 가능성이 한 39%. 오히려 그때는 빅컷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12월에는 최종적으로 아마 4.5%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시장은 보고 4.5면 상당히 큰 거죠. 지금 5.5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1%포인트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일단 9월 달은 뭐 일부 투자기관에서는 빅컷을 자꾸 얘기하는데 네.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로 보면 뭐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야 될 이유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빅컷보다는 0.25 정도 내리는 수준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 소비 지출 PC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느껴졌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보면은 미국 고용 상황에 좀 더 주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의 우선순위가 기존 물가에서 고용으로 전환됐다는 느낌을 다들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럼 미국의 고용 상황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PC 물가 상승률 보면은 아마 네. 8월 말쯤에 뭐 더 추가적인 통계가 나오겠지만 지금 6월 PC까지 나온 거 보면 한 네. 2.5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연준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아니고 PC 물가 기준으로 2.0%를 네. 중장기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PC 물가 상승률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연준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고. 네. 8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아마 7월 PC 물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6월까지는 괜찮은 상황이어서 뭐 연말이 되면 아마 뭐 2%대 초반, 뭐 잘하면 2.0도 지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가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고용 상황이죠. 이게 7월 실업률이 4.3%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5월 달에 4.0%가 4%대로 진입을 한 이후에 네. 6월에 4.1%, 7월에 4.3%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약간 실업률이 올랐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3%대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4%대로 올라가니까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월 총재는 이게 경기 침체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는 실물 지표에 상당히 좀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실물에 후행한다. 실물 예를 들어 뭐 소비가 나빠진다든가 성장률이 나빠지고 한참 후에야 고용 지표가 나빠지는 게 기업이 맞거든요. 이제 일자리를 예, 줄이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고는 그렇게 단기간에 못 하거든요. 네, 네. 어느 정도 텀이 있어서.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요번에 실업률 나빠진 거는 고용시장 악화를 대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히스패닉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구직 활동을 해서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실업률을 네. 높였던 그런 거고 네. 또 하나는 실업률이 이제 7월에 4.3%가 나왔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이 한 2%대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네. 2.56 정도 나오는데 우리하고 비교하면 실업률이 상당히 높죠. 네. 근데 미국은 원래 실업률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만종 예. 고용이다 이렇게까지 거기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용 시장이 워낙 그래서 네. 워낙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60년 이후로 최근까지 미국의 월 평균 실업률을 구해 보면 네. 5%가 넘어가요. 그럼 이것도 여전히 아주 높은 건 아니네요. 예, 그렇죠. 코로나 직전 한 5년 동안을 계산해 봐도 뭐 4%대 중반. 네. 이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좀 핑계거리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아마 9월 6일 날 네. 현지 시각으로 9월 6일 날 8월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9월 6일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잘못하면 이게 또 주식시장 폭락을 부를 수도 있어요. 예, 저번 우리 이제 8월 초에 8월 한번 5일. 예,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그 전에 미국 주식시장 망가졌던 네, 네. 게 실업률 지표가 상당히 맞습니다. 컸거든요. 그래서 네. 9월 6일 날 전후로는 좀 조심들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8월 초 그 글로벌 금융시장 급락했던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아래 공포라는 단어가 확 올라왔거든요.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며칠 만에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예. 리세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 그 이제 통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실업률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근데 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많은데 실업률을 핑계로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PMI라서 제조업 지수가 기준치 네네. 50 밑으로 떨어졌던 거 두 네네. 가지인데 제조업 지수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 그게 뭐 30, 20 이렇게 떨어졌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미국 언론들도 일부 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쓰는 언론들이 있었을 거고 네. 거기에 말씀하셨던 아래 공포, 리세션이라는 용어를 썼을 거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뭔가 좀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 이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는 리세션의 정의는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가장 최근 2분기 경제 성장률 2%대 후반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과장됐던 거고 그런 이제 미국 언론 기사들의 타이틀을 우리 언론들이 받다 보니까 또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왔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라 그러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실적이 갑자기 좀 나빠졌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그쪽에 많이 투자했던 자금이 일본계 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가 상당히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캐리 트레이드 뭐 자금이요. 네.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급하게 뺐던 거죠. 그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 그게 결국은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주식 시장에 폭락을 가져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몇 퍼센트 포인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쪽으로 갔다. 피벗이 왔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이제 바꿨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벌써부터 한은의 고민이 시작됐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한국은행은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고요. 고민을 했으면 설마 사실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고민을 했으면 이번에 인하를 했었어야죠. 예, 아무튼 그런데 그 신성환 그 한은 금통위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 참가해서 네. 나온 말을 보니까 한국도 따라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요. 그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드는 것 같고요. 일단 따라 내렸어야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들 내렸고요. 네. 캐나다도 내렸고 한국만 왜 안 내리고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동결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 가계부채를 들었잖아요. 네. 가계부채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 4위다. 네. 예. 캐나다가 3인가 2인가 그래요. 네. 캐나다는 왜 내렸겠어요? 캐나다는 가계부채 문제가 없었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에 계신 분들 물론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뭐 그쪽 시장이나 그다음에 현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겠지만 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안 내렸는데 우리가 먼저 내린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선제적으로도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이미 보시는 타이밍을 거예요? 놓쳤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시장을 자꾸 얘기하면서 금리를 동결한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돼요. 가계부채 문제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총량 단위에서 금융권이 묶으면 되는 거거든요. 신규 대출 좀 깐깐하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최근에 금리 올리다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뭐라 그러니까 인제 총량으로 묶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정확히는 서울 부동산 시장만 좋은 거예요. 예, 지방 가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아서 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말하면 지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서울 쪽에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 네. 쪽에 규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닭 잡는 칼을 써야 되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거거든요. 그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내수가 얼마나 나빠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네. 주변에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부 어렵다고 하는데 네. 부동산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그 명분을 삼는다. 네. 이건 좀 철이 지난 그런 이야기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요? 지금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잡으면 이제 네. 그 제조업 쪽에서 제조업은 사실 내수화보다는 수출 쪽에 더 비중이 높은 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6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청에서 이제 뭐 전반적인 그 마이크로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걸 보면 제조업 중에서 네. 수출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내수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 출하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근데 내수 출하는 떨어져요. 네. 특히 올해 들어서 갑자기 내수 출하가 콱콱콱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거는 내수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출이라면 수출 기업들만 좋은 거고 네. 지금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 내수 시장은 절대로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마 금리를 좀 내렸으면 네. 좀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게 경기를 뭐 활력을 높여서 활성화시킨다 이게 아니고 네. 그만큼 나빠지는 것을 좀 막겠다. 좀 부담을 좀 줄이자는 거죠. 네. 이게 뭐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확 늘고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 되고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통화 정책을 전환한다고 해도 효과는 진작에 했던 것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다음번 금통위가 10월 달이거든요. 네. 그리고 통화 정책 금리 방향을 바꾸고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일단 10월에 아무리 빨리 내려도 네. 올해 안에는 이제 내수 경기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실기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은에서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고 이제 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지금 예상으로는요. 그렇죠. 뭐 네. 지금 9월에 미국 FOMC가 네. 있고 우리가 10월에 있으니까 9월 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죠. 네, 미국이 5.5고 우리가 지금 3.5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환율을 좀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죠. 네, 근데 네. 지금 5.5 우리가 3.5인데 정상적인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한 0.5 정도 높아요. 네. 평균적으로 볼 때. 네. 그럼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역전돼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면 대충 속도는 미국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내릴 때 네. 우리는 한 번 정도밖에 못 내리는 거죠. 네. 빨리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에 따라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올해 한 번 정도는 좀 10월에 내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자, 뭐 말씀 중에 충분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나오신 김에 좀 말씀해 주신다면. 자, 재정은 일단은 정부 예산을 바꿔야 돼요. 네. 그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좀 버팀목을 만들겠다라는 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 네. 추경은 이미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네. 예, 이미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좀 있어 발표될 텐데 그러니까요. 뭐 인재 추경에서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통화 정책밖에 없어요. 네. 예,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너무 겁내지 말아라. 한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상황이 틀리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한번 좀 돌아봐라. 책상에 앞에 앉아 있지만 말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좀 들어보고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전향적으로 금리 정책의 기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